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보통 복지부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심평원 이런 데서 무슨 정책 간담회 토론회 한다면 병원 실무자들이나 병원장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옥죄려고 그러는가. 결과가 해피하면 괜찮은데 대개는 해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호텔도 처음 들어온 호텔입니다. ESS. 이제부터 신나게 살자 이런 호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책 간다면은 정말로 신나게 사는 우리 의료계가 상생하는 그런 정책 간담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의료계에 벚꽃이 피는 것처럼 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포괄간호사 제도가 우선 전제돼야 되는 건 많은 특히 지방에 계신 원장님들이 꼭 염원하는 바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 인력 수급도 되지 않는데 이런 제도가 시행하는데 가능할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난제고요. 두 번째가 수가가 그 보상 정도, 현실 보존 정도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상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가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진짜 노고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금 간호등급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조금 해결책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시범사업은 지금 좀 다른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팩트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2등급을 꼭 맞춰야 되고 간호 등급을 1, 2등급 돼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병원급 따로, 종합병원급 따로, 그리고 상급병원급 따로 해서 상중하를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하고요. 하나 더는 간호 등급은 병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간호사 시범사업은 현 입원 환자 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이 간호사로만 대치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간호 보조 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보조 인력은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괄간호 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안전을 확립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포괄간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대국민 의료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민간병원 11개, 공공병원 16개 총 27개 병원 2,432병상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간호사 대 환자의 수가 상급 종합병원 1대8, 종합병원 1대10, 병원 1대12의 간혹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금의 인력 기준을 실제 필요한 인력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괄간호 서비스에서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또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 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환자의 기복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이와 같은 업무 영역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호 강도에 따른, 즉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따른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건강보험 수가가
간호 서비스 보상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포괄 간호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간호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균형 배치에 대한 법적 통제 등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간호사 취업 지원 센터 설치와 운영. 두 번째로 1976년에 제정된 공중보건 장학특례법 활용. 세 번째로 공중보건 남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과 연계한 지역 제한 간호사 제도 등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간호사 쏠림 현상으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대다수는 간호사의 법적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간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입학 정원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와 간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남자 간호 대학생들에게 공중보건 장학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남자 간호사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보험정책과장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왔는데 이 포괄간호 서비스 사업이 이제 보험정책과의 사업으로 돼 있고, 아까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범자는 뛸 겁니다. 시범 사업은 작년도로 다 종료가 됐고 이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그 와중에 있어서 수가를 지금 공단에서 개발해서 포괄간호 수가를 개발을 했고, 이번 류에서 포괄간호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지금 적용하는, 근데 시범 적용을 하면서 그 병원 현장에서 그 부족한 점이 없는지, 부족한 점이 아까 윤상 원장님이 수가를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년에 수가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올려달라고 말씀하셨. 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포괄간호 수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포괄간호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 또 하나의 측면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게 또 하나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충이 돼서 모든 병원에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된다면, 지금 간호 인력들이 한 배출되는 게 한 2만 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계속 간호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결을 시켰는데 그 간호대에서 그 공부하고 있는 간호대생들의 임상 실습하는 곳도 있어야 되고 간호대 교수들도 또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그 복지부에서 동결을 시켰는데, 일단 그동안에 한 7,000명 이상의 간호대 정원을 계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그 포괄간호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는 조심스럽게 확대해 가겠다는, 이게 간호 등급제 시행으로 지방의 또 작은 병원들은 간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포괄간호 제도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그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 지방병원, 중소병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